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저는 드디어 집에 이렇게 또 돌아왔습니다. 네, 진짜 집에 오니까 홈 스윗 홈이네요. 네, 집이 가장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앱스테인 있지 않습니까? 앱스테인 파일이 지금 계속 이렇게 또 공개가 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사진들이 지금 계속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진들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고위층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고위층 사람들의 사진들이 계속 지금 등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하원 감독위원회인 이제 민주당에서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그 사유지에서 확보가 된 사진을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들이랑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이런 사진도 공개가 됐다고 하고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또 있고 스티브 배넌도 있다고 하고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있었다고 하고 앤드루 그 영국 왕자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면서 그 밖에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개가 된 그 사진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6명의 여성들이랑 이제 찍힌 사진이 이렇게 또 있는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콘돔이 있으면서 I'm huge라고 하는 그런 무슨 이 콘돔 그릇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장이 이제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이 19장 중에는 그 어떠한 곳에서도 성적 위법 행위나 그리고 미성년자가 이제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적인 그런 사진은 없었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감독위원회에서는 앱스테인 사유지에서 총 95,000장의 사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일부만 19장만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진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의구심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이러한 사진들이 이렇게 또 있는데 또 다른 사진들도 모두 다 즉시 공개를 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공화당에서는 지금 이 민주당 측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짓 내레이티브, 가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려고 이러한 짓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사진들을 봐라. 그 어떠한 곳에서도 위법 행위는 없다. 위법 행위는 없다고 해요. 그렇게 지금 맞서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앱스테인이랑 이제 관련이 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랑 빌 게이츠한테 이 앱스테인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나는 몰랐다. 나는 모르고 그리고 이 관계를 진작에 끊었고 그리고 후회를 한다. 그 사람을 이렇게 또 안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후회를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앱스테인은 진짜 섬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사진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제 파면은 팔수록 계속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워싱턴 스테이트 있지 않습니까? 북서쪽, 미국의 이제 북서쪽에 있는 주인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폭우가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홍수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도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왔지만 오늘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워싱턴주가 아주 그냥 비로 그냥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비가 막 엄청나게 내릴 때 운전하고 다녀왔는데 와 진짜 엄청나게 비가 내리더라고요. 차를 막 타고 가는데
뭐 조금씩 막 미끄러져. 비가 너무나 많이 내리다 보니까. 네, 정말 다행히도 저는 안전하게 이렇게 또 왔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비가 너무나 이제 많이 내려가지고, 워싱턴주에 있는 이제 강들이 기록적인 그런 수위에 이제 올라갔다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부터는 그나마 조금씩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워싱턴주에 있는 좀 이제 위험지대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스케이지 카운티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버린턴까지 10만 명이나 되는 주민들한테 즉시 대피를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 빨리 대피를 하거나 이제 조심해라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워싱턴주에서 이제 막 내려올 때 이제 어제 막 집에 내려왔거든요. 막 엊그저께 막 집에서 내려올 때 주유소에 가서 이제 기름을 넣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가 너무나 많이 내리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는데 비가 너무나 많이 내려가지고 차가 잠겼다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워싱턴주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는데 제가 가서 보고 왔고요. 어마무시하게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제가 오늘부터 막 영상을 편집을 할 텐데 빠르면 오늘 아니면은 다음 주에 영상이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워싱턴주 와컴 카운티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비가 너무나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도 나고 이제 침수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 도로 같은 곳들이 좀 이제 통제가 되는 곳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은 비가 내리는 것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이제 괜찮기는 괜찮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비가 우선 많이 내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에 유의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토요일까지 홍수 경보 및 그리고 돌발 홍수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공보를 계속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명피해는 좀 이제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잘 좀 수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이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화이트하우스에서 어제 또 미국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이 오일 탱커들 있지 않습니까? 오일 탱커들을 얼마 전에 그 납포를 했잖아요. 그 납포를 아마도 더 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제가 어저께인가 어저께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베네수엘라 오일 탱커인 스키퍼호를 이제 납포를 해가지고 압류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압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제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오일 탱커들까지 잡아들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압박을 더 심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이러한 오일 탱커들을 지금 시즈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 베네수엘라 경제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베네수엘라의 경제 거의 대부분이 석유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 탱커들을 잡아둔다고 하면은 석유를 이제 수출하지 못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 경제를 마비를 지금 시키려고 이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이 오일 탱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제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베네수엘라나 그리고 이란 제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이란에 이제 석유를 운송을 하는 그 배가 바로 이 배였다. 라고 하면서 지금 납포를 해가지고 이 압류를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언급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 압류를 한 원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가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 오일 탱커를 납포를 해가지고 그 오일들을 이제 미국으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우리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오일 탱커를 이 납포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한 작전을 이제 수행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국토안보부, FBI, 뭐 해양 경비대 모두 다 협력을 해가지고 헬리콥터를 띄우고 무장 요원들을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유조선 갑판에 들어가서 배를 이제 납포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마두로 정권에서는 이번 이 미국의 조치를 노골적인 강탈이다. 이거는 해적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미국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목적은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베네수엘라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마두로보다 더 또라이 같은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다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군사적인 긴장을 계속 이제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벌써 이 캐리비안 해에다가 15,000여 명에서 17,000여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 해군들, 뭐 군인들을 거기다가 막 배치를 이렇게 떼놓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조만간 지상 작전도 이제 할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분명히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이 마약을 퇴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마약 카르텔들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지상 작전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도 거기다 두고 거기다가 17,000명 정도 두면서 이 고속정 그 조그만 배들을 마약선들을 지금 모조리 다 이제 폭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 그런 조그만 배들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배 한 척만 있어도 된다. 군함 한 대만 있어도 충분히 제재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 군대를 거기다가 갖다 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정권을 완전히 갈아치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의 대통령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언급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정권을 축출을 하려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더 많은 이 베네수엘라의 오일 탱커들이 납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미국이 이 석유가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모조리 다 갖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베네수엘라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배들은 이 미국이 다 감시를 하고 다 폭발을 하고 이 오일 탱커들은 그냥 미국이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베네수엘라 조만간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캘리포니아 상공에 엄청나게 커다란 비행기가 이렇게 또 목격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풋볼 필드보다 이 축구장보다 훨씬 더 큰 이 비행기가 하늘에서 목격이 됐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비행기의 이름은 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ROC라고 하는 이 비행기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비행기는 모하비 사막에서 실험을 하고 있었던 이 비행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록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날개 폭이 385피트이다. 117m래요. 117m이면서 미식 축구 경기장보다 더 길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비행기로 불리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잉 747의 1.7배 크기다. 엄청나게 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비행기 이름이 록인데 이 아라비아 신화에 나오는 거대한 무슨 뭐 독수리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또 땄다. 그리고 이 747 두 대를 합쳐놓은 듯한 그런 비행기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6개의 비행기 엔진이 이렇게 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비행기의 목적은 임무는 탈론 A2라고 하는 자율 항공기가 있다고 합니다. 무인 드론 항공기인가 봐요. 이 드론을 고도로 이제 올려가지고 이 비행기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비행기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탈론 A2 이 비행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 비행기는 음속의 5배가 넘는 극초음속에 이제 달하는 엄청난 비행기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사람이 타지 않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그냥 막 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이 록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비행기
비행기에다가 부착이 돼가지고 높은 고도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모하비 사막에서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테스트를 하면서 탈론 A2 이 비행기를 이것도 계속 이제 테스트를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드론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전투기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알저지라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미국으로 여행으로는 여행객들한테 이스타 신청자들한테 SNS 기록을 제출을 해라 라는 것을 의무화를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으로 방문을 하는 여행객들한테 지난 5년 동안의 SNS 기록을 제출을 해라 라고 의무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그 이스타 있지 않습니까? 이스타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지난 5년간 사용을 한 SNS 아이디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국으로 이제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나라들이 42개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42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스타를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할 때 자신이 쓰고 있는 SNS 아이디를 적어놔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이 SNS에 어떠한 것들을 올렸는지 본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하면은 돌려보내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안보 강화를 위해 가지고 이 SNS 기록을 지금 뒤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대한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 테러범들,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 위험 요소를 식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행객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를 한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이 SNS 그 아이디를 달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SNS 이 아이디뿐만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사용을 했었던 전화번호도 이제 물어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이용을 했었던 이메일 주소도 이제 물어본다. 이메일까지 뒤지려고 하나 봐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정보도 물어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을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할 계획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두 다 싹 다 까발려져야 한다는 그런 소리죠. 프라이버시 어디 갔나? 야, 이 미국이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이 사생활 침해가 어마무시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현의 자유나 이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하고 있는 SNS 서비스 아이디 달라는 거, 요것만 보더라도 온라인의 익명성 같은 그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금 침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 여행객들한테 미국의 방문을 주저를 하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너무나 좀 이제 심한 감시다라고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트럼프 대통령 지가 더 많은 구린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상태로 가면은 누가 미국으로 놀러 오려고 할까요? 야, 이 관광 산업도 이제 미국은 더 좀 하향 산업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미국으로 들어와라. 누가 미국으로 여행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사인을 이렇게 또 하면서 행정명령에 또 이제 사인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또 이제 무슨 행정명령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 정부 차원에서 이 AI 규제를 하는 것을 차단을 하는 그 명령을 사인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단일 연방 기준의 AI 규제를 하려고 우리는 하는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각 주에서 AI 규제를
지네 멋대로 지금 하고 있다. 각 주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막고 이 AI 혁신을 가속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를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AI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좀 더 이제 완화를 이렇게 또 해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한 이 법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많은 이 AI 기업들이 원하던 것이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구글, 오픈 AI, 이러한 이 AI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AI 규제, 주 정부별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차단을 하는 것을 원하던 것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주 차원에서 만든 이 AI 규제법들을 무효화를 지금 시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8개 주에서 이 AI에 대한 각 주의 규제가 있다고 합니다. 규제가 이렇게 또 있는데 이 규제들을 모두 다 무력화시키는 이 법안이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 이 행정명령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발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 AI가 엄청나게 발달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이제 맞기는 맞는데, 그리고 그거를 해주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안전장치 없이 이 기술을 엄청나게 개발을 이렇게 또 해버린다고 하면은 엄청난 이제 피해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나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제 뉴섬 주지사 등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안정장치 없이 기술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러한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민 보호를 위해 가지고 주의 권한을 이용을 해가지고 AI 규제를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무력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쟁점이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바로 이 규제 공백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의 AI 규제 정책이 없다고요. 연방 차원의 AI 규제 정책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이 주정부의 규제를 전부 다 없애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항상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문제점들은 잘 지적을 해요. 잘 지적을 하는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우선 사인을 해놓긴 해놨는데 연방 차원에서의 이 AI 규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니, 연방 차원에서의 AI 규제도 없는데 주 차원에서의 AI 규제를 없애버린다라는 것은 그냥 이 AI 규제를 아무것도 없애는 게 아니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연방 차원에서 AI 규제를 촘촘하게 잘 만든 다음에 없애도 되지 않느냐라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나 또 이제 생각 없이 그냥 돈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후원을 받지 않습니까? AI 기업들한테, 뭐 테크 기업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테크 기업들한테 좀 이제 우호적인 그런 행정명령에 사인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제 행정명령 같은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팔고 있어. 어디서 많은 후원이 들어온다? 그것에 대한 행정명령에 사인을 계속합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 생각 없이 이 AI 규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정부 차원에서의 이 AI 규제를 없앤다라는 것은 그냥 생각이 없이 미국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참 어이가 없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크리스티 노엠 있지 않습니까? 미 국토안보부 장관 이 크리스티 노엠이 민주당에서 탄핵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 왜 크리스티 노엠을 탄핵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장관 연계가 된 그런 회사에서 국토안보부 계약금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이제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경비대가 노음 장관 전용기를 구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1억 7,200만 달러를 지출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노음 장관이 되자마자 이 장관을 위해 가지고 전용기를 구입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세금을 써가지고 어마무시한 쓸데없는 데다가 지금 돈을 이렇게 또 썼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디파트먼트 오브 홈랜드 세큐리티에서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의회에다가 허위 진술도 한 것으로 이렇게 또 의혹이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토안보부에서는 법원 명령을 무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삼권 분립을 훼손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크리스티 노엠을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각이지 않습니까? 크리스티 놈도 있고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있고 피트 헤그세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들한테 지금 모두 다 탄핵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들을 본다고 하면은 깜냥도 되지도 않거든요. 이러한 전문가들도 아니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잘 듣는다고 해가지고 거기 자리에다가 앉혀두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명령 같은 것만 막 싸질러 놓고 이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모든 배들은 다 폭발하고 모두 다 싹 다 죽여버려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배를 이제 폭발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이제 사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그 불법적인 이 전쟁 범죄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책임을 이렇게 또 회피하려고 많은 또 이제 변명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백신 자문위원회 사람들을 모두 다 갈아치우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사람들로 다 꽂아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 갓난아기들이 이렇게 또 태어나면은 B형 간염 백신을 이렇게 또 맞는 것도 그거 안 맞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또 백신 권장을 하는 것도 막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탄핵을 할 그런 건덕죄는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크리스티 놈, 이 국토안보부 장관도 탄핵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이제 탄핵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국방장관인 피트 헤그세스도 탄핵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이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에서는 이거는 터무니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공화당이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탄핵 심리가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이제 거부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들을 탄핵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현실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고 상원에서도 다수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냥 정치적인 공세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이제 출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5%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S&P 500은 1.1%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1.6% 정도 좀 이제 많이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미국의 주식시장이 또 내려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이제 기술주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들 이제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기술주들을 지금 매각을 하고 가치주들로 지금 이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나스닥 S&P 500에서 이제 큰 폭으로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다우존스로 조금씩 이렇게 또 옮겨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로스 스톡에서 빠져나오고 이 밸류 스톡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버블이 살짝 이제 사그라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데, 우선 이제 브로드컴 있지 않습니까? 브로드컴이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브로드컴이 반도체 이제 주거든요. 반도체 이제 대형주인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진 압박 우려로 인해 가지고 11% 정도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기술주 섹터들이 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이 AI 관련이 된 그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중론이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브로드컴 이외에도
AMD, 팔란티어, 이런 이제 AI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AI 기업들의 주식이 지금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AI 관련이 된 그런 투자에서 일단 수익을 실현을 하고 우선 이제 팔고 좀 이제 신중한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우선 AI 기업들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우선 이익을 실현을 한 다음에 이제 한 박자 쉬고 이제 다시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치주들, 이 밸류 스톡들 있지 않습니까? 가치주들이나 경기 순환주들이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금융 쪽에서 비자나 마스터카드 쪽에서 지금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지금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산업재, GE,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곳에서 이 경기에 민감한 가치주들이 지금 강세를 일으키기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룰루레몬의 주식이 10% 정도 이제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룰루레몬의 CEO가 사임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 발표를 이렇게 떠면서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10% 정도 이제 룰루레몬이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주식 시장에 또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리 인하를 이렇게 따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이렇게 따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어제는 시카고 연준 총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에 돼가지고 이제 반대표를 이제 던졌다고 합니다. 반대표를 이렇게 또 던졌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성급하게 금리를 이렇게 또 인하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음번에 이제 FOMC를 이렇게 떤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은 오늘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데이터 센터도 엄청나게 폭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특히 텍사스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이렇게 또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버블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텍사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 센터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 센터들을 감당을 할 전력망이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텍사스 전력망 운영을 하고 있는 에르콧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2030년도까지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건설이 이렇게 또 되면서 이제 원하는 전력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20기가와트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이 텍사스의 최대 전력 수요의 2배 이상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텍사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들이 쓸데없이 너무나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텍사스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전력 수요이다. 2배 이상, 지금 최대 전력의 2배 이상인데 이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감당 가능하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전문가들이 AI 버블 우려를 지금 제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텍사스에다가 지어지려고 많은 계약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투기성 프로젝트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버블들이 터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력만 인프라 이제 과잉 투자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볼 위험이 크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투기성 프로젝트들이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들 이제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또 하는데, 투기성으로 이제 계획이 된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지금 굉장히 좀 이제 정체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텍사스에서 데이터 센터들을 여기저기다 이제 만들겠습니다라고 프로젝트 신청을 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70% 이상이 데이터 센터이다. 그냥 투기성으로 프로젝트들이 막 여기저기다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올라와가지고 실제 수요를 파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텍사스 주 정부에서는 규제를 지금 강화를 이렇게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투기성 개발업자들을 이제 걸러내기 위해 가지고 이 진짜로 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지으려고 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10만 달러 초기 연구 비용을 내야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 밖에도 이 보증금으로 5만 달러를 이제 내야 한다. 라고 규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왜 텍사스에다가 이렇게 많은 이 데이터 센터들이 지어지려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텍사스는 토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에너지가 비교적으로 싸다, 다른 주들에 비해서 이제 싸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AI 기업들이 텍사스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투기성이 너무나 많다라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이제 행정명령에 이제 사인을 이제 막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마초 있지 않습니까? 대마초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하는 행정명령에 지금 사인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에 사인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소식이 이렇게 또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대마초에 관련이 된 주식들이 지금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제 월요일에 12월 15일에 또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리화나의 등급을 완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 마리화나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1등급 규제 약물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3등급으로 스케줄 3로 지금 완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마초에 관련이 된 그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주식들이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마초 생산업체인 힐레이 브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주식이 28%가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캐노피 그로스라고 하는 이 주식도 30% 이상 폭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대마초 관련 ETF도 35%가량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야, 벌써 막 주식들, 대마초 관련 주식들 다 사놓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마리화나가 1등급 그 규제에서 3등급으로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1등급은 헤로인이나 그런 좀 이제 심각한 그런 이제 마약류거든요. 그런데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의학적 사용이 허용이 되는 그런 약물로 분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약물로 그냥 분류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그러면은 마리화나 대마초를 미국에서 더 많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이제 행정명령에 이제 사인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대마초 기업들은 더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세금 감면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은행 서비스 이용이 쉬워진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활성화가 더 많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합법성이 더 많이 이렇게 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더 성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만약에 진짜로 이제 사인이 된다고 하면은, 와, 진짜 이 마리화나를 엄청나게 풀어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마리화나가 이제 일상생활로 이제 퍼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 스테로이드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거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정실이 혼미해지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들어가지고 3일 연속 지금 AI 기업들이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특히 이 오라클,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이제 AI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런 이제 기업들이 계속해가지고 3일 연속 약세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라클이 분기 매출을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괜찮게 나오기는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라클 주식이 내려가면서 또 다른 AI 기업들의 주식을 다 끌어내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AI 투자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 가지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투자자들이 기업들에다가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런 뭐 데이터 센터나 이 AI 인프라에다가
구축을 엄청나게 하면서 투자를 뭐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돈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고평가가 되어 있었던 그런 이제 기술주들의 주식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테크주에서 가치주, 경기 순환주로 옮겨 갈아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요즘 들어가지고 AI의 순환 시대가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엄청나게 폭락을 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이제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다라는 그런 버블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차라리 이게 낫지가 않나. 한꺼번에 팡 터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수그러드는 게 이렇게 또 낫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미국 성인들의 87% 정도가 미국의 식료품들이 평소보다 높다고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기는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물가가 낮아진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87% 정도가 미국의 물가가 너무나 높다. 라고 느끼면서 큰 부담을 안고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이 헐리데이 선물을 사는 것이 어렵다고 지금 느끼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축을 한 금액을 지금 빼서 이렇게 또 쓰거나 필수적인 필수품들을 이제 구매를 하는 것을 줄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진짜 이제 경제가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성인들의 68% 정도가 현재 미국의 경제가 나쁘다라고 평가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호황이다라고 주장을 이렇게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국민들이 체감을 하는 것은 경제가 불황이다. 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 성인들의 68% 정도가 미국의 경제는 포다, 나쁘다. 라고 지금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것과 괴리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경제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계속 낳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응답자들의 40% 이상이 내년에는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면서 경제가 호황이다. 그 어떤 날보다 더 좋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장이 다 개뻥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마도 내년에는 조금 더 힘들어진 미국의 경제를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중국이랑 이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하면서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면서 이 중국을 엄청나게 압박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의 무역 전쟁 이후에 중국이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달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관세를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수출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2025년도 11개월 동안 11월 달까지 1조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달성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대 최고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중국이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것은 18%가 급락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위기를 이렇게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시장으로 수출을 크게 늘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한테까지도 싹 다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민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면서 특히 아프리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수출이 27%가 증가를 했다. 라고 하면서 이 중국의 이제 수출이 미쳤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기록을 했다.
무역 흑자를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중국의 수출 성공은 강력한 산업 공급망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더스트리 서플라이 체인이 어마무시하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물품들을 뭐 이것저것 다 만들어내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바로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인더스트리얼 서플라이 체인이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도 있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제품들에 대한 그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 굉장히 크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 물건들을 사려는 그런 사람들은 전 세계에는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중국은 내수 부진이라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약점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수출은 뭐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중국 내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중국에서는 부동산 침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 신뢰가 약화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수 부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수출은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잘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 중국 내부에서는 좀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중국이 이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이제 막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로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팔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이 중국이 덤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어차피 재고로 남으면 쓰레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막 전 세계에 지금 뿌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글로벌 보호주의가 확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도 이제 앞으로는 수출을 이렇게 또 하는 게 좀 더 힘들 수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유럽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은 수많은 나라들이 추가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지금 붙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팔기는 팔았는데, 그런데 좀 이제 위태위태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중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취임을 하면서 중국을 완전히 죽이려고 했는데, 뭐 중국에다가 뭐 140% 관세를 매긴다네, 뭐 엄청난 뭐 규제를 한다네, 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더 많아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수출을 엄청나게 이렇게 해대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늘리면서 역대 최대치, 사상 최초인 1조 달러를 넘어섰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Missing someone.